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파혼은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고 저에겐 핑크빛 실크로드만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곳은 실크로드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지요.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끝까지 저를 붙잡았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도 한순간에 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떠한 이견도 없이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런 거 맞죠? 이후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파혼 이야기를 하겠지만 괜히 찜찜하고 지금까지 티끌 하나 없던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긴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 억울하기만 합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른 남자친구들을 만나 보았었지만 그땐 어렸을 때여서인지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다 조금 맞지 않다 느껴지고 자주 부딪히면 서로를 이해하려기보다 헤어지곤 했었거든요.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30을 막 넘겼기에 우리도 이제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었고 그 시기에 서로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나고 있었기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니 현실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전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에서 풍족하다기보다는 어려움 없이 자라왔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메이커를 입으며 크진 않았어도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면 새 옷도 입을 수 있었지요. 반면 남자친구는 일찍부터 어머님과 단둘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혼을 하신 것은 아닌데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살고 계시고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족이 있으니 남자친구네는 그 다양함 중에 한 가족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인지,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연락은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에 대해 아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의아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은 서로 맞지 않지만 자식 봐서 제 남자친구를 봐서 차마 이혼은 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가 어머님이랑 살지만 아버지랑은 따로 연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쉽게 묻기도 좀 그랬기에 지금껏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관계에 대체 이 가족은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연락이 온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연락처도 모르고요. 그땐 덤덤하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좀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어도 아버지와 어느 정도 나눠온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어떤 접점도 없이 자라왔다고 하니 마음이 그렇더군요. 그러면서 우리의 결혼식에도 아버지가 오실 일이 없냐고 했더니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기억이 있는 한 안에서 아버지를 본 적도 한 번도 없다면서요.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 말 다 했다고 봤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만난 어머님은 제게 부탁인 듯 명령을 하시더군요. 예,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혼자 몸으로 우리 아들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어. 네, 제가 그 세월을 다 알 순 없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 절대 너희들은 모를 거다.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애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네,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날 정말 끔찍히 아끼고 생각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부모 자식 간이 그런데 오빠랑 어머님은 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좀 아팠거든. 뭐 갱년기가 오기도 했지만 건강이 안 좋기도 했어. 그래서 그때 일을 잠시 쉬었었는데 내 평생 처음 쉬다 보니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 아침에 바삐 출근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 일을 안 하니 여기저기 아플 일도 적고 시간도 여유로워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상의해서 그때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일은 안 하고 있어.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에휴, 우리 며느리가 눈치가 젬병이구나. 내가 일 그만둔 지 7년 정도 되었거든. 이제 와서 일을 할 순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은 우리 아들이 생활비며 내 용돈이며 다 주고 있거든. 그런데 너희가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도 너희가 다 공유할 거 아니니? 그러면 나한테 오는 돈이 네 입장에서 탐탁찮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다. 그 돈을 내가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걸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당연한 돈이라고. 그러니 처음부터 너희가 같이 버는 돈에서 내 생활비랑 용돈만큼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생활하는 게 나을 거야. 내가 미리 팁을 알려주는 거니까 명심해.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태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고 하니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속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함부로 지금 이 생활을 네가 흔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우리는 시작부터 서로 고달픈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하고는 자리를 일어나 가십니다. 혼란스럽더군요. 결혼은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확실하게 경험하고 들어가게 되네요. 이후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래 맞아. 엄마가 일을 안 하신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일을 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처럼 생활비도 용돈도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지금까지 해오던 걸 하지 마라 드리지 마라 할 순 없지. 그러면 나랑 상의해야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내가 싫다 안 된다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잖아. 하지만 내 입장에선 아직 어머님이 환갑도 되지 않으셨으니 조금씩 알바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긴 했거든. 우리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 알아. 그런데 어딘가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입맛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것 같다 하시면서 거의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라며. 오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어머님은 집에 있을 때 맨날 아프다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닐 때는 해외에도 몇 날 며칠씩 신나서 다녀오신다고. 정말 아프면 그러지 못하지. 건강 유지 때문이라지만 매일 스포츠 댄스도 배우러 다니시잖아. 그 정도면 건강하신 거야. 그래,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네 말은 우리 엄마한테 생활비랑 용돈을 계속 드리는 게 그렇다, 뭐, 그런 거야? 아니, 드릴 순 있어. 지금까지는 오빠 혼자 결정해도 되었을 때니 얼마를 드리든 왜 드리든 알아서 하는 건데 결혼해서는 공동의 재산이니 10원을 사용해도 함께 상의해서 써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자 이거야. 지금 드리듯 같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해서 드려야지. 왜 오빠가 정해놓고 말도 안 하는 건데? 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도 못 해봤어. 그래, 어머님에게 매월 드리는 돈이 얼마인데 생활비 용돈 모두 합쳐서 월 200만 원. 뭐? 200만 원? 왜 그렇게 많이 드려? 엄마가 내 밥도 다 해주시고 이것저것 하면 생활비 용돈 그 정도는 드려야지. 그러면 오빠 결혼해서 분가하면 생활비는 덜 들여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덜 들여? 빨래도 음식도 생필품 사는 것도 다 우리가 할 거지 어머님이 사주실 거 아니잖아. 그러니 오빠가 분가하는 만큼 지출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도 서운하실 것 같은데. 오빠, 그래 우리들이 맞벌이 하면 눈 딱 감고 월 2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오빠 얼마 벌어? 350만 원 벌잖아. 거기서 어머님 200만 원 드리고 우리 집도 대출받아 사야 하는데 대출금 나가고 오빠 앞으로 된 각종 공과금 나가고 용돈 쓰고 남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우리 집은 내가 버는 돈으로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 애기 생겨서 내가 휴직이라도 해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
애기는 계획해서 적당할 때 가져야지. 누가 그런 거 몰라?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달리 애기가 찾아오면 계획과 다르니까 지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일부 지원해 드리되 어머님이 일은 하셔야 해. 아무리 예전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해도 소일거리라도 해야 더 삶의 생기가 있지. 벌써부터 너무 우리만 믿고 계시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난 오빠랑 잘 살아나가기 위해 결혼하는 건데 마치 내가 오빠네 집에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필요해 결혼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 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건 정말 아닌 거야. 내가 어머니께 이야기하면 서로 감정만 다치게 되니 오빠가 알아서 해결해. 이후 저희는 이 문제로 한동안 냉기가 흘렀고 결혼을 위해 꼭 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남자친구는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몇 번이나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지금은 연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피하고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같이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눈에 레이저를 쏘아대며 볼멘 소리를 하시기에 어머님보다 더 나이 많은 저희 엄마도 아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어머님도 소일거리를 찾아서 해보시면 분명 삶이 더 생기 있어지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께선 일은 설거지도 이젠 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그러면 어머님께 얼마를 드리든 한 달에 200 이상을 생활비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지금 당신의 아들에게 나가서 택배 알바라도 하라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 누군가 오십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가 싶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웬 남자분이 한 분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한눈에도 남자친구랑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그간 어머님은 아버님과 소식도 모른다고 하시더니 어찌된 일인가 싶어 저도 남자친구도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이 아예 연락을 안 하신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은 이미 밖에서 딴살림 차리고 사신 지 20년이 넘었고 그곳에도 장성한 자식들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과 너무 맞지 않아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이유는 얘기해주지 않으셨지만 서류상으로는 갈라서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께서는 아버지이니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혼식 날 처음 보면 저도 남자친구도 놀랄 것 같아 오늘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안면을 틀어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이야기하시는 내내 남자친구와 저는 황당함을 넘어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남자친구가 어머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들은 그대로라고 하며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결혼식 날 아버지가 참석하신다고 이야기나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생활비 문제를 매듭지으러 갔다가 아버님 문제까지 덤으로 안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시긴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자식 일이라면 미우나 고우나 다시 뭉치게 되는 거라고 하며 결혼식에 두 사돈이 모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희 회사 근처로 아버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솔직히 이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회사를 어떻게 알았나 싶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귀를 하려는데 회사 정문에서 마주친 아버님의 얼굴이 아직도 섬뜩합니다. 절 보고 반갑게 웃으시는데 전 전혀 반갑지가 않았거든요. 다정히 제 이름을 부르며 잠시 대화를 좀 하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첫마디가 제 회사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아이 뭐 그런 거 알아내는 게 어렵겠니? 너 좀 무례하구나. 어른을 이렇게 길에 세워두고 말이다. 가까운데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시더니 회사 근처 카페로 걸어가십니다. 얼떨결에 아버님을 따라 카페로 갔고 남자친구에게 아버님이 오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날따라 외근 중이었는데 그쪽 회사 사람들과 점심 식사 중인지 제 연락을 보지 않더라고요. 20분 안에 업무 시작이라 오래 이야기할 시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알겠다고 자신도 뒤에 일이 있어서 할 말만 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간 내가 우리 아들을 못 보고 산 세월이 길지만 그래도 난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랬어.
여러 사정이 있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지냈지만 말이야. 그런 아들이 장성을 해서 장가를 간다니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단다. 네,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곧 올라가야 해서요.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마. 너희 결혼도 결혼인데 지금 내가 마누라도 따로 있고 자식도 둘이나 더 있어. 너희 남편 동생 말이다. 마침 얼마 뒤 결혼을 할 예정이야. 네? 20살 간 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어. 애가 생겼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희 결혼 자금에서 절반만 떼어서 동생 도와주면 참 고맙겠구나. 형이 되어서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하겠니? 있는 거 다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반씩 나누자는 건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제가 아니라 오빠한테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허락하지도 않겠지만요. 허! 아무튼 난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일어서야지. 저기요. 저기요? 어디 시아버지한테 저기요? 저기요. 전 그쪽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가족관계 증명서상 나는 아버지야. 난 애엄마랑 이혼도 하지 않았다고. 그건 그쪽들 사정이고요. 아무튼 저한텐 시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제가 고민이 깊은데 그쪽까지 이러시니 제가 결정 내리기 더 쉬워졌네요. 저희 결혼하지 않으니 작은 아들 결혼 준비 자금은 큰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시던지요. 그럼 전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를 일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우리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했어요. 이후 일을 마치고 제 연락을 확인한 남자친구가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을 보내었더군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아버님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난 어머님 생활비도 못 드리겠고 동생 결혼 자금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일을 계기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주변을 정리하겠다고 결혼해서 부모님으로 인해 어떤 피해도 어려움도 없게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만나본 두 분은 결코 절대 남자친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완전 무대뽀였거든요. 그날로 전 저희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화가 난 듯 하셨지만 그런 모든 사실을 일찍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하시며 며칠 전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셨었다며 할머니가 절 도운 것 같다고 하십니다. 파혼을 결정하고도 한동안은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연락도 오고 저희 집에도 찾아왔지만 저희 아빠가 따끔하게 이야기해서 돌려보낸 뒤로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사정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니 제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결혼 이후에 아버님과 관련된 일들이 터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나마 감사한 건 생각이 깊지 못한 어머님으로 인해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그 집 구석에서 발을 뺄 수 있었다는 거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혼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인 만큼 비슷한 환경의 가정이 만나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찰떡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